안녕하세요. 인생 2교시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제 여동생 얘기예요. 피를 나눈 동생, 같이 자란 동생, 제가 제일 가엽게 여겼던 동생. 그 동생이 제 남편과 바람이 났습니다. 말을 꺼내고 나니 아직도 손이 좀 떨리네요. 벌써 몇 년이 지난 일인데 이 이야기만큼은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말로 꺼내는 순간 그때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오늘은 해보려고요. 혹시 저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해서요. 저는 두 자매 중 언니예요. 동생은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어릴 때부터 좀 고생을 많이 한 아이예요. 성격이 밝고 부침성이 좋아서 친구도 많았는데 이상하게 남자복이 없었어요. 사귀는 사람마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서 결혼까지 한 상대가 알고 보니 도박 중독이었어요. 아이도 없었고 직장도 오래 다닌 게 없었고 이혼하고 나서 동생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무렵 동생 얼굴을 보면 눈에 빛이 없었어요. 원래 눈이 반짝반짝하고 웃음이 많은 애였는데 그냥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전화를 하면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 동생인데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싶었죠. 그래서 제가 많이 챙겼어요. 집에 불러서 밥도 해먹이고 주말에는 나가서 좋은 곳 구경도 하고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처제가 힘드니까 자주 불러. 같이 먹자. 그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좋은 사람 만났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그랬어요. 남편이 참 이해심이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우리 동생도 이 집에 오면 좀 위로가 될 거라고. 그게 시작이었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1~2번이었어요. 같이 밥 먹고 수다 떨다가 가는 게요. 그게 언제부턴가 매주가 됐어요. 어떤 주는 2번씩 오기도 했고, 저는 좋았어요. 동생이 집에 자꾸 오는 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동생이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걸리는 게 생겼어요. 동생이 저보다 남편하고 먼저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둘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왠지 그 웃음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저한테 웃는 것과는 결이 다른 웃음. 그걸 꼬집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동생한테 먼저 연락하는 일도 생겼어요. 처제, 이번 주말에 초밥 먹으러 갈까? 저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동생한테 먼저요. 그게 왜 신경 쓰였는지. 그리고 동생이 입는 옷이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그냥 편한 옷만 입던 애가 언제부턴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좀 차려입고 오더라고요.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왜 이렇게 꾸몄어? 오늘 예쁘다. 그냥 기분 좀 내봤어, 언니.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웃었어요. 동생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그때 제가 왜 그 신호를 못 잡았는지. 아니, 지금 생각하면 신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보고 싶지 않아서 회피했던 건지도 모르죠. 일이 있어서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그날 동생이 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동생 목소리였어요. 들어갔더니 거실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제가 들어서는 순간 동시에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 찰나의 변화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아주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언니 일찍 왔네. 동생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남편도 자연스럽게 일어났고요. 저는 그냥 응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닐 거야. 내가 예민한 거야. 하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 못했어요. 며칠 뒤 동생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나 오늘 잠깐 들러도 돼?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동생이 왔고 남편도 집에 있었어요. 셋이 저녁을 먹었는데 밥 먹는 내내 둘은 말이 끊길 틈도 없이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 호흡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 사이에 앉아서 대화에 끼지 못하고 수저만 들었다 놨다 했어요. 동생이 간 뒤에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닐 거야. 설마.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뭔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솔직히 잘 안 맞잖아. 억지로 사는 것 같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생각 없었어.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놨는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동생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떨렸어요.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순간 정적이 흘렀고 뒤이어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힘내.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동생이 저한테 직접 찾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온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언니, 나 사실대로 말할게. 나 형부랑 감정이 생겼어.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미안해, 언니. 근데 이게 내 잘못만은 아니야. 형부도 나한테 마음이 있었어. 우리 서로 감정이 생긴 거잖아. 내 잘못만은 아니야. 그 말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동생이 내 눈을 보면서 그 말을 했어요. 내 동생이.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더 당당해졌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빨리 준비하라고 했고, 동생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나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 만나고 싶어. 제대로 된 사람. 내 남편을.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는 처음엔 기절초풍하셨다가 나중엔 동생을 감싸기 시작하셨어요. 걔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니.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둘이 좋다는데 어떡하겠니. 엄마, 진짜 힘든 건 나야. 내가 피해자라고.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를 알아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집 대출금을 갚아 나가느라 가진 현금이 거의 없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억울한데 억울하다고 말할 곳도 없고 이러다 내가 빈손으로 쫓겨나는 건 아닌가. 너무 불안했어요. 그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셨어요. 사업체를 여럿 운영하시는 바쁜 분이셨고 과묵하고 거리감이 있는 분이라 평소에 자주 왕래는 하지 않았고 명절 때 찾아뵙는 게 다였거든요. 저도 시아버지를 어려워했어요. 그런 분한테서 전화가 오다니. 얘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나가서 배웠어요.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는데 시아버지는 한참 말없이 차를 드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많이 힘들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왜 네가 죄송해? 네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거든요. 너는 잘못이 없다는 말.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 아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남편이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래요. 시아버지는 사실 오래전부터 남편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계셨대요. 남편이 태어날 무렵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의심은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모른 척하고 살아오셨고요. 그러다 수술을 앞두고 가족 간 검사를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거예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때도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대요. 이제 와서 사실을 밝힌다고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혼자 묻어둔 채 살아오셨대요. 그래도 내가 키웠으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번 일로 마음을 굳히셨다고 해요. 사람 됨됨이가 그 정도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지.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 연락처를 건네주셨어요. 이 사람한테 연락해. 내가 얘기해놨어. 네가 불이익 받는 일 없게 할 거야. 저는 그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 고개를 못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행동이 빠른 분이셨어요. 남편은 그 주 안에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에서 일했던 터라 직함도 월급도 차도 전부 사라졌어요.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네가 뒤에서 조종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생도 연락이 왔어요. 언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오빠가 갑자기 일을 잃었어. 오빠.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만 말했어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됐어요. 시아버지가 연결해 주신 변호사 덕분에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 없이 마무리됐고 위자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남남이 된 날, 저는 혼자 작은 카페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셨어요. 울 것 같았는데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때 시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수고했다. 시간 되면 한번 보자. 다시 만난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나이가 들었어. 믿고 일 맡길 사람이 필요해. 해볼 수 있겠나? 저는 잠깐 멍하게 있다가 여쭤봤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거든.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래 봐왔어.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어요. 이번엔 서러워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봐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 되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직함으로 시작했어요. 격리 업무를 맡았는데 저는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퇴근도 늦게 했어요.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시아버지는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가끔 지나가듯 물어보셨어요. 이번 거래처 계약서 검토해 봤니? 이 숫자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 처음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직접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반년쯤 지나니까 업무가 손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더 큰 일을 맡기셨어요. 이번 협력사 미팅, 네가 나가봐.
너무 떨렸지만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언제부턴가 회사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회장님 며느리였던 분으로 봤을 텐데, 나중엔 그냥 일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게 정말로 뿌듯했습니다. 이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회사 지분 일부를 네 명의로 넘기려고 해. 앞으로 이 회사를 같이 이끌어 가자는 거야.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이미 감당하고 있잖아. 내 눈엔 그렇게 보여.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기뻐서요. 그리고 감사해서요. 그리고 또 조금은 그 힘들었던 시간이 없었으면 이 자리가 없었겠다 싶어서. 며칠 뒤 아주 오랜만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직은 서먹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엄마와 딸로서 가까워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전 남편과 동생은 어떻게 됐냐고요? 한동안은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알던 지인을 통해 조금씩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전 남편은 해고 당한 후에 이것저것 사업을 해보다가 잘 안 됐대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생활이 불안정하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고 들었어요. 사랑도 현실 앞에서는 모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감정이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측은하지도 않고 통쾌하지도 않고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만큼 이미 많이 지나온 것 같아요. 동생한테서 가끔 문자가 와요. 언니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읽고 답장은 하지 않아요. 언젠가 마음이 풀릴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동생이 연락한다고 해서 풀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됐을 때.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저를 먼저 챙기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저는 그때의 저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일도 있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눈 뜰 때 오늘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살아가다 보면 믿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일도 있어요. 사람 관계라는 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생겨요. 저한테는 시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가장 거리감 있던 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혼자인 것 같다고 느끼더라도,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것 같다고 느끼더라도,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버티다 보면 반드시 손 내밀어줄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일어섰을 때, 그때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2교시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